치수 변수 두 번째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치수를 하나 기입을 해보죠. 두 점을 클릭 후 제가 이렇게 치수를 하나 입력했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그리고 모디파이. 자, 어저께 피트까지 했고요. 오늘은 프라이머리 유니트를 설명할 겁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프라이머리 유니트는 말 그대로 주단이란 뜻입니다. 주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핵심이 되는 혹은 1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얼터네이트는 2차적인 혹은 부가적인 혹은 보조적인 치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설계한 도면을 우리만 본다 그러면 굳이 얼터네이트까지 띄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린 도면을 다른 나라로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로 보낼 때는 단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인치 피트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미리로 봐야 되고 그쪽은 인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띄워놔야 돼요. 치수를. 자, 먼저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보시면 유니트 포맷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얘는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디시멀이 십진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수이기는 해요. 근데 얘를 쓰면 두 개를 고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디시멀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시멀이면 십진법이죠. 세퍼레이터 분리자. 즉 다시 말해서 소수점을 뭘로 표현할 것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보면 페리오드가 있고 콤마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수점 어떤 거 쓰나요? 소수점 분리할 때 마침표 찍잖아요. 쉼표 안 찍잖아요. 근데 여기 기본이 뭐로 잡혀 있어요? 콤마, 쉼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시멀로 놓으면 이거 반드시 바꿔야 돼요. 소수점이 쉼표로 찍힙니다.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디멘전. 자, 소수점이 쉼표로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이거 쉼표로 찍혀 있으니까 27,84, 즉 좌표로 읽죠. 그죠?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페리오드는 마침표죠. 자, 이렇게 마침표로 바꿔야 비로소 27.84라고 읽겠죠. 이거 디시멀일 때는 이걸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디시멀일 때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천단위 자릿수. 천단위 자릿수가 안 돼요. 디시멀은. 자, 볼까요? 클릭하고 골뱅이 천이 0도 방향으로. 자, 천단위 자릿수가 안 찍혀요. 우리가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디시멀을 쓰는 게 아니고, 프라이머리 유니트를 디시멀로 쓰는 게 아니고 맨 아래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세요.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시면 소수점은 콤마로, 천단위 자릿수가 또 쉼표로 찍힙니다. 이렇게 천단위 자릿수가 찍혀요.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콤마도 제대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콤마도 제대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소수점도 제대로 표현이 되고, 천단위 자릿수도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기본 단위는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시는 게 편하고요. 프리시즌이라고 하죠. 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보여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수점 2자리. 소수점 자릿수 제한하기인데 최대 소수점 9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요. 얘는 소수점 두 자리 나왔죠. 근데 얘는 소수점이 없네요. 여기 점 00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값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옵션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옵션이 누구냐면 얘예요. 여기 보면 바로 여기요. 제로 서프레션, 제로 서프레션. 그 중에 테일링이라고 있어요. 꼬리죠. 테일이 꼬리죠. 네, 바로 꼬리예요. 요거요. 테일링. 이 값을 풀어버리면 무조건 다 찍힙니다. 무조건 소수점이 다 나와요. 이렇게 소수점이 무조건 다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테일링을 체크하면 소수점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아무래도 테일링을 체크해 놓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디멘전으로 들어갑니다. 모디파이. 그 다음에 라운드 오프라는 것이 있어요. 요건 반올림 반내림이란 뜻이에요. 반올림 반내림. 0이란 얘기는 반올림 반내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0.5로 그러면 0.5보다 작은 거, 0.5보다 큰 걸 기준으로 해서 반올림 반내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호네요. 7로 올라가죠. 기준으로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반올림 반내림입니다. 0.5 기준으로. 이런 건 그냥 0으로 냅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프리픽과 서픽이 있는데, 프리픽은 소위 말하는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우리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글 머리라는 거 있죠. 우리 제목 글 앞에 이렇게 머릿말 쓰잖아요. 네, 그게 머릿글입니다. 그게 프리픽이에요. 서픽이란 얘기는 글 뒤에 꼬릿말을 다는 것, 그게 서픽입니다. 프리픽보다는 서픽을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어쨌든 둘 다 쓰는 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자, 앵귤러 디멘전. 지금 보시면 각도 치수가 소수점이 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각도 치수에 대해서는 소수점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막아놨거든요. 트레일링을 체크해놔야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겠죠. 물론 프리시즌, 즉 소수점이 0으로 돼 있으니까 트레일링을 체크해놔봤자 소용이 없죠. 아예 소수점 자체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얼터네이트 유니트. 여기 쉬워요. 프라이머리 얼터네이트 쉽습니다. 자, 얼터네이트는 여기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해야만 비로소 얼터네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보조치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조치수를 끄집어내 봤습니다. 오케이. 네, 지우죠. 자, 1차 치수, 2차 치수 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1차 치수는 1000이고 2차 치수는 39.37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인치예요. 미리와 인치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미리와 인치입니다. 다시 보시죠. 모디파이. 보시면 얼터네이트 유니트 포맷도 디시몰로 잡혀 있네요. 뭘로 놓는 게 편해요? 네, 윈도우 데스크탑이 역시 편해요. 그 다음 소수점 자릿수가 3자리로 잡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제로 서프레션 보면 트레일링을 체크해 놔야 되겠죠.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물론 다 보여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멀티플러 유니트, 바로 얘예요. 이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멀티플러 유니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멀티플러를 제가 1로 놨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유니트, 프라이머리에서 우리가 측정된 값 곱하기 이 값을 합니다. 멀티플러 유니트를 해서 얼터네이트가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치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modify. 자, 여기를 제가 2라고 놨어요. 그러면 alternate는 2배 커진 상태로 나오겠죠. 2배 커진 상태로 맞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0.5로 나와보죠. 그러면 500 맞나요? 그러면 인치와 미리를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인치는 몇 미리인가요? 1인치는 25.4죠. 그럼 1미리는 몇 인치인가요? 나누면 돼요. 1 나누기 25.4. 그러면 1 나누기 25.4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요? 분수를 써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소수점이요. 소수점이요. 정수 나누기만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소수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 나누기 254 이렇게 써야 제대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0.0393 이렇게 곱해야 미리가 인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1000ml는 39.37인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요. 자, 그 다음에 프리픽과 서픽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프리픽과 서픽은 머릿말과 꼬릿말이라 그랬죠.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서픽을 미리로, 얼터네이트에서 서픽을 인치로,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단위 읽을 수 있나요? 네,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머릿말 꼬릿말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디멘전 modify. 자, alternate. 자,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는데 여기네요. 자, placement가 장소죠.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주치수 뒤에, 애프터 뒤에, 프라이머리 밸류 뒤에 붙여놓기. below 프라이머리 밸류, 프라이머리 밸류 아래. below가 아래란 뜻이죠. 아래다 놓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훨씬 더 보기가 조금 더 편해졌죠. 이런 거 이제 그냥 편의상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프라이머리 유니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제가 안 했어요. 얼터네이트랑 머릿말 꼬릿말 체크하니라고 얼터네이트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자, 뭐냐면 여기 메저멘트라고 있어요. 메저멘트 스케일. 메저멘트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여기서 못 써요. 메저멘트 스케일을 못 씁니다. 물론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멘전 스타일을 만들어서 적용해 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글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 거예요. 어제 제가 도면 하나 나눠드렸죠. 기계 도면. 거기에 보면 디테일 도면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자, 라인, 그 다음에 라인, 옵셋 19mm, 옵셋 1mm, 다시 옵셋 안 나와 있네요. 옵셋 37mm, 옵셋 13mm, 옵셋 1mm.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옵셋 36 나누기 2. 네, 여기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옵셋 42네요. 42 나누기 2. 다시 옵셋 40이네요. 40 나누기 2. 이렇게 생긴 거네요. 이렇게 생겼고 옵셋 47이네요. 그 다음 옵셋 49 나누기 2.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구멍 안쪽이. 자, 맞습니까? 네. 구멍 안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클을 그려서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 다시 서클을 이렇게 해서 원 두 개를 그리고 적당히 얘 지울까요? 카피 똑같은 크기로 갈까요? 자, 뭐 대략 이동하기 이 정도. 그 다음에 얘를 카피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 스케일 3배 이렇게 키운 겁니다. 보시면 상세 A, S 이꼴 3대1 이렇게 돼 있어요. 3배를 키웠다는 얘기예요. 여기 치수를 넣으려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확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카피 선택하고 복제해 옵니다.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딱 잘라내고요. 스케일 3배 확대. 이렇게 3배 확대를 시켜놓은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디테일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수가 얼마예요? 3으로 나와버리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예요? 3이네요. 원래는 얼마예요? 1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정직하잖아요. 3배 키웠으니까 3배 커진 값대로 나와야 돼요. 근데 원래는 얼마예요? 1이어야 돼요. 바로 이럴 때 적용하는 게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자, 컨트롤 1키 눌러보시면 속성창 나와요. 자, 선택하고 적용해 볼까요? 자, 똑같이 프라이머리 밸류로 가야 되겠죠? 프라이머리 밸류는 프라이머리 밸류로. 여기 있네요. 스케일 라이너. 스케일 라이너라고 나오죠? 요 값이 바로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얼마로 줄이면 돼요? 3배 키웠으니까 3분의 1로 줄이면 돼요. 1 나누기 3.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값이 1로 나오죠? 0.3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무한소수잖아요. 0.3333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냥 1 나누기 3이라고 써버리면 나머진 CAD가 알아서 맞추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 파이 치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를 뽑아올 수 있겠죠. 대충 뽑아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건 선에 관련된 거니까 뭘 없애면 돼요? 라인 2를 오프하고, 역시 익스텐션 라인 2를 오프해 버린 다음
그 다음 dd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로 값을 바꾸는 거죠. %%C 49 얘는 지우고 다시 볼까요? 자, 옆으로 이동하고 끝점 찍고 대충 끝점 찍고 얘는 42네요. 에디트 %C 42 엔터. 그 다음 선택한 다음 라인 앤 에로우에서 디멘전 라인 2를 오프하고 익스텐션 라인 2를 오프해버리면 원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나요?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19하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얘가 바로 공차입니다. 이게 공차예요. 자, 디멘전 스타일 그리고 모디파이. 그러면 이제는 여기 내용은 됐으니까 톨러런스. 톨러런스는 치수 공차입니다. 치수 공차예요. 톨러런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하 공차. 기하 공차라고 하는 건 모양, 그러니까 모양, 위치, 자세, 흔들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 다섯 개, 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얘를 모양을 만들려니까 100% 똑같이 안 나온다는 거죠.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 오차를 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해 주겠습니다. 중심이 이 정도 삐뚤어져도 돼요. 원통이 이렇게 조금 흔들려도 돼요. 라고 하는 오차 범위를 주는 톨러런스. 그걸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기하공차 말고 지금 나온 건 치수공차입니다. 치수에다가 허용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써야 돼요. 사실은 얘를 써야 돼요. 자, 근데 그냥 해보죠. 디멘전, 자, 여기 니어레스트 근처점에서 19라고 하는 치수를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디멘전, 그 다음 공차를 끄집어낼 겁니다. 모디파이, 톨러런스, 메소드가 방법이에요. 메소드 방법인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세 개를 씁니다. 사실 시멘트리컬하고 디비전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차예요. 허용치입니다.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값대로 19mm를 기준으로 위로, 예를 들어서 위로 0.1, 아래로 0.1. 그러니까 19mm를 기준으로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19.1mm에서 18.9mm까지는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얘를 환원하니까 이게 리미트예요. 이게 리미트입니다. 내가 19mm에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썼어요. 이건 시메트리컬 디비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19.1mm에서 18.9mm까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건 리미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자는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세워놓고 플러스 허용치, 마이너스 허용치를 써요.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그게 안 돼요. 가공하고 자로 재고 맞나 안 맞나? 가공하고 재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일일이 앉아가지고 그걸 다 값을 계산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리밋을 씁니다. 설계자는 디비전이나 시멘트리컬을 써요. 시멘트리컬이라는 게 별다른 거 아니에요.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반전이 되는 거. 두 개가 상한값과 하한값이 두 개가 똑같아서 서로 대칭이 되는 값. 이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해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갓 결혼해서 30대 초반에 이제 설계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A씨 이쪽으로 안 해. 그리고 다른 쪽으로 아예 분야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직을 해버렸어요. 저는 전직해서도 잘 살거든요. 왜냐하면 설계 말고도 할 줄 아는 게 좀 더 있어서, 제 컴퓨터 1세대라 할 줄 아는 게 조금 더 있어서 아예 전직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기계 가공 회사였는데 정말 사장님이 취미 삼아서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사장님 돈 되게 많아요. 그 이제 본업은 이제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이제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회사를 차려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뭐 가정집 같았어요. 그러니까 1층에 이제 공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층에 사무실, 이제 사장실하고 이제 사무실이 있고 별관에 설계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설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이제 공장장님하고 손으로 이렇게 그려요. 야, 요거 이렇게 좀 가공해줘. 그럼 공장장님이 그걸 가공해줘요. 그리고 조립을 해요.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안 되면 그거 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해봐. 그럼 또 그거 가공해서 맞춰서 이상 없어. 그럼 설계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원래는 설계실에서 설계를 해서 공장으로 가야 돼요. 그럼 공장에서 그대로 맞춰서 작업을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그 설계실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었어요, 애들이. 실력이 없다기보다 경험이 없었던 거죠. 실력이 아니고 경험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같이 이제 회식하는 자리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과장이었는데, 과장님 그 설계 전공하셨다면서요? 네, 왜요? 그랬더니 저 고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민? 그랬더니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금처럼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공장에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면 맞아요. 조립을 하면 맞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솔리드웍스에서 설계를 해서 맞추면 또박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박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대요. 분명히 제품은 똑같아요. 그 조립을 하면 이렇게 조립이 딱 올라가야 되는데 부품이 여러 개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점점 벌어진대, 애들이. 그래서 왜 벌어지는데 그랬더니 모른대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너네 공차는 적용해줬니? 그랬더니 얘네들이 모르더라고요, 공차를. 공차가 뭔데? 야, 거기에 허용치를 적용해줘야 되지 않냐? 니네들이 기준 치수를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다 그 다음에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적용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럼 적용을 해줬냐? 아니요. 그냥 자로 재가지고 그대로 그렸던 거예요.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저녁 먹는데 와서 고맙다고 해결됐다고. 이 공차라는 게 그래요. 간혹 정말 이제 심한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사장님이 그러니까 설계실 가서 설계실에서 설계를 해서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가공하고 조립해서 이렇게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들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사장님이 이게 대충 손으로 그려요. 그것도 설계 규칙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 이렇게 만들어봐 아이디어 스케치한 걸 공장장님이 막 열심히 가공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계실로 올라간 거죠. 근데 얘네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치수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거죠. 얘는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계자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허용치를 안 만들어주면 사실 맞짱 꽝이거든요. 자, 보시죠. 시멘트리컬을 체크해 봤습니다. 시멘트리컬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퍼 밸류하고 로우 밸류, 어퍼 밸류 위의 값 상한값, 로우 밸류 하한값. 로우 밸류가 비활성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으니까. 자, 어퍼 밸류 0.1,
그리고 오케이. 자,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플러스로 0.1, 마이너스로 0.1. 그래서 두 개 묶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체크한 겁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퍼센트 P. 기억나시죠? 퍼센트 P를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나오죠? 네, 이렇게 0.1이라고 나옵니다. 요게 시메트리컬이에요. 자, 근데 이번엔 상한값과 하한값을 따로 주겠습니다. 디비전, 나누기. 상한값과 하한값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나옵니다. 나눠놨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퍼 밸류는 값 자체가 플러스입니다. 값 자체가 플러스예요. 로우 밸류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그거 배웠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요 플러스. 근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네, 맞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0.2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19mm에 0.1에서 0.2가 플러스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19.0이 아니란 얘기죠. 좀 더 크다는 얘기죠. 기준이 되는 건 19mm이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가공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구멍이잖아요. 헐거워지는 거죠. 기준 치수보다 크게 만들었으니까 헐거워지는 거죠. 이걸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해요. 다시 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그럼 어퍼 밸류에다가 마이너스 0.1이라 쓰고 로우 밸류에다 0.2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케이.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9mm보다 조금 더 작은 거죠. 그럼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걸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축은 약간 작게, 아니 구멍은 약간 작게, 축은 약간 크게. 그럼 때려 박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열을 가해서 구멍을 조금 넓혀요. 그 다음에 망치로 축을 때려 박는 겁니다. 그럼 식으면 자연스럽게 구멍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빠져요. 이걸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그래요. 헐거운 끼워 맞춤은 어떻게 돼요? 축은 약간 크게, 아니 구멍은 약간 크게, 그렇죠? 구멍은 약간 크게, 축은 약간 작게. 그러면 이건 놀아버리는 거죠. 그 속에서. 이건 헐거운 끼워 맞춤. 구멍 약간 작게, 축 약간 크게. 이거는 억지 끼워 맞춤. 구멍 약간 크게, 축 약간 작게. 이건 헐거운 끼워 맞춤. 상황에 따라서 억지 끼워 맞춤과 헐거운 끼워 맞춤, 그 다음에 중간 끼워 맞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끼워 맞춤 공차가. 근데 얘는 지금 치수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19mm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약간 작아라. 그죠? 그러면 얘는 약간 억지, 폭이 조금 작은 거죠? 이렇게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모디파이. 요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죠. 자, 보시면 스케일링 포 헤이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케일링 포 헤이트. 즉, 문자가 얼마나 크게 보일 거냐. 공차를 얼마나 크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버티컬 포지션. 위치. 자, 지금 바텀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거 미들로 놔야 돼요. 중간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문자가 치수 공차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래로 놓거나 위로 놓지 않습니다. 중간에 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 크기가 어때요? 지금 여기다 그린 거하고 여러분들 도면에서 보는 거하고 크기가 어때요? 크죠? 그죠? 얘가 커요.
0.5로 놓으셔야 돼요. 0.5나 0.4로. 아이고. 0.5. 오케이. 이렇게요. 공차 문자의 크기를 치수 문자와 1대1로 놓아라. 지금 0.5로 놓은 거죠. 0.5로 놔야 비로소 도면의 모양이 맞춰지게 됩니다. 공차 문자의 크기는 치수 문자의 0.5배입니다. 2분의 1 값이에요. 이렇게 놓아야 우리가 보는 올바른 치수 공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보면 치수 공차는 치수 문자의 2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디비전이었고 이제 리미트로 바꿔봅시다. 리미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계산되셔서 나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못 쓴다는 거죠. 여기서 못 쓴다는 거죠. 그럼 얘한테 적용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 공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톨러런스. 디스플레이를 디비전으로 놓고 이렇게 놓으셔야죠. 톨러런스 디스플레이와 톨러런스 리미트 로워, 톨러런스 리미트 어퍼, 그 다음 포지션 그 다음에 텍스트 헤이트까지. 제가 좀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바로 이렇게요. 여기 있네요. 디스플레이를 디비전으로 만들어 놓고 로우 값, 어퍼 값, 미들 값, 그 다음에 텍스트 헤이트까지 이렇게 값을 쭉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선택한 것만 들어가겠죠. 안 그러면 디멘전 스타일을 건드려 버리면 전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작업이 불편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속성창을 띄워서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네요. 자, 여기까지가 치수 공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도면만 그리시면 돼요.